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 식물들이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그런 극단적인 썰이 있었어요? 그런 극단적인 예상 시나리오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몬트리올 의정서 뭐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아 국제적으로? 네, 국제적으로 동시에 안 쓰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네. 지금은 오존층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네. 무슨 뭐 안 이렇게 쓰기 단합이 잘 운동 됐어?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잘 됐을까요? 네. 냉장고 문 한번 여다 드실 때마다 이 냉장고 속에 돌아다니는 물질 속에서 예. 이런 엄청난 기술, 외교, 정치, 국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수싸움. 있구나. 냉장고가 발명된 건 언제쯤이었나요, 선생님? 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이 원리, 기본 원리가 개발된 지 한 5, 60년 정도 그 이상 시대가 지난 후에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19세기. 이제 상용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예. 처음에는 이 냉장 장치, 냉동 장치에 그 압축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전기로 장치를 만들어 하자면 제일 간편한데 아, 네네. 요즘 우리가 하듯이 네. 예전에 그때만 해도 전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는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그 장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치는 진짜 희한했던 게 네. 냉장고 에어컨인데 네. 에어컨으로 쓰는 사람 사실 거의 없었죠. 너무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기 아,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예. 냉장고인데 네. 냉장고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석탄을 계속 퍼부어가지고 예.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야 됩니다. 물을 증기기관은 항상 물을 끓여서 나오는 네. 그 증기로 돌아가는 예.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한쪽에서 펄펄 끓여가지고 네. 증기를 만들고 있으면 네. 그걸로 톱니바퀴 장치, 뭐 벨트 이런 걸로 한참 연결이 돼가지고 한쪽에서 압축하는 장치가 돌아서. 지금처럼 놔둔다고 항시 시원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항시 시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계속 불을 지피면. 사람들이 계속 노동을 네, 하면 그런 식으로도 사실 활용을 꽤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가 많이 보급되고 네. 전기를 이용해서 이런 걸 훨씬 더 다 간편하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후에 네.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아. 냉장고가 서서히 가정으로 소형화되고. 퍼져 나오기 시작되었고 또 한 가지 냉장고 퍼지는데 좀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고비를 말씀을 드리면 아, 네. 이 냉장고의 핵심 원리가 되는 이 마법의 물질이 네. 이 잘 마르고 네. 잘 마르면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마른 다음에 다시 액체 상태로 원한다면 우리가 되돌릴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물질이 싸고 좋은 거를 잘 구해야 되는데 네. 초창기에는 그런 물질로 많이 사용하던 게 암모니아였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불이 잘 붙는 취약할 물질이 수 있기 때문에 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고비였군요. 네. 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새어나와서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금방 사람이 냄새를 맡고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게 장점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그게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고비였는데 CFC라고 하는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라고 하죠. CFC라고 하는 물질이 20세기에 개발이 되면서 네. 이 물질이 그 모든 좋은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해결돼요. 쉽게 말라가지고 차갑게 해주고 네. 우리가 원한다면 좀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액체로 돌아가고 누출이 돼가지고 사람이 뭐 그거를 웬만히 마신다거나 뭐 공기 중에 그게 흘러 다녀도 별 해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이 물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이 되면서 네. 에어컨, 냉장고, 냉동 시설 이런 것의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정말 냉장고, 에어컨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CFC 시대가 그렇게 있었는데 네. 70년대, 80년대 들어가지고 지구의 자외선이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오존층이라는 그런 공기 중에 부위가 지구의 높은 상공에 쫙 있어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자외선을 너무 심하게 안 맞고 살 수 있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얄팍해지는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네. 그 원인이 뭔지를 추적을 하다가 네네. 사람들이 CFC가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CFC가 이게 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혹은 냉장고나 에어컨을 다 사용하고 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던 CFC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사람에게는 별 해가 없어요. 없는데. 거의 해가 없다고 볼. 다른 뭐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해가 없어요. 네. 그게 날아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공기 중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결점이 큰 게 하나 있었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CFC 계속 쓰다가는 오존층이 완전 파괴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이 나오던 이제 지구 종말설로 CFC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존층이 완전 파괴되면 자외선이 너무 심하게 쏟아져가지고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 식물들이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그런 극단적인 썰이 있었어요? 그런 극단적인 예상 시나리오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CFC를 퇴출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CFC가 없어졌고 CFC를 다 안 쓰기로 몬트리올 의정서 뭐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동시에 안 쓰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네. 지금은 오존층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네.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CFC 안 쓰기 운동이 이렇게 잘 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게요. 무슨 뭐 왜 안 이렇게 쓰기 단합이 잘 운동 뭐 됐어?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여기 사실. 창 놓는 나라들 꼭 네. 하나씩 있고. 예, 예. 그런 일 잘 없잖아요. 없죠. 근데 예. 그때 당시에 80년대에 CFC 퇴출 90년대 초에 음. 냉장고 에어컨에서 CFC 쓰지 맙시다. 이건 왜 이렇게 잘 됐을까요? 왜냐하면 CFC 대신에 쓸 수 있는 물질을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이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CFC를 퇴출시키면 기회야. 이 회사들은 엄청난 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가 상승.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CFC의 대체 물질로 개발된 게 HFC라고 하는 물질이었는데요. HFC. 그래서 예.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HFC가 지금은 냉장고 에어컨에서 쓰이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HFC 시대입니다. 예. HFC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FC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HFC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값싸고 성능이 좋아서 많이 쓰이던 것 중에 요즘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발견이 됐겠어요? 요즘에 뭐요?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요즘에? 요즘에 요즘 뭐가 있었죠?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성질이 이산화탄소도 훨씬 더 강한 HFC들이 있다. 그래서 그 HFC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요즘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기술 좋은 회사들이 또 뭐가 있어요? 대체 물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진짜. 그래서 요것도 그런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멀지 않아 한번 이렇게 대전환의 시기가 오는 뭐 그런 게 좀 예상이 된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사는 나라만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또 명분이 있는 얘기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최고의 재료를 찾으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료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냉장고는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 것이다. 좀 상상을 냉장고 해보시면. 어디까지 진화할 것이냐. 냉장고의 진짜 진화를 지금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까이 있는 미래에서 냉장고 진화 관련해서 일어날 싸움은 방금 말씀드렸던 HFC 대체 물질 관련 싸움이 기후위기. 사실은 격렬하게 전 세계 전자업계, 화학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큰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제로 그런 계획을 아주 강하게 발표한 건 아닌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한 2030년, 40년, 50년 그 정도에 좀 먼 미래에는 확실히 퇴출을 한다. 돌아가는 상황을 봐가지고 그거보다 더 빨리 퇴출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 이건 뭐 약간은 좀 이런 시선이 맞는 시선만은 아닙니다만 굳이 좀 이렇게 재미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좀 넓게 기한을 잡아놓고 그런 선진국 정부들이 분위기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일체 다 중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과연 우리나라의 화학회사들, 전자회사들이 딱 적응을 해가지고 화학 냉장고 에어컨 시장을 다 되찾아올 수 있고 개발도상국들의 그런 경쟁을 딱 떨궈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냐. 지금 섣불리 이거를 추진했다가 우리나라 회사들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눈치를 보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환경, 뭐 기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진짜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희생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는 한데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또 다 먹고 살자고 머리 굴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위해서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하고 뭐 전자 산업을 위해서 그거를 활용하려는 사람들하고 그 사이에 있는 화학 산업에서 그 안에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물질을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그렇게 손을 잡고 작전을 짜가면서 또 정부 외교 정책하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돌아가면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서 냉장고 문 한번 여닫 드실 때마다 이 냉장고 속에 돌아다니는 물질 속에서 이런 엄청난 기술, 외교, 정치, 국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수싸움. 있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물 한 잔 하셔도
시원하시진 않겠네요. 물한잔 하셔도.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물 한 잔이 되지 않을까 예. 말씀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또 잡지사에 없어서는 안 될 과학 지킴이 곽재식 작가와 또 없어서는 안 될 음식 지킴이 냉장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